안녕하세요. 안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입시학원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반도체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역업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제 또래들보다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수입이 많았던 건 아니고 수입이 전혀 없었을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입의 부침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통해서 남편에게 기대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남편에게 기대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수입은 입시학원 수학 강사를 하면서 1년에 쉬는 날이 손꼽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을 막 쓸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제가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껏 마음 편히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가지려면 시간이 없고 시간을 좀 내보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남편의 수입을 보면서 행복은 뭘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살았습니다. 그치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냥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아메이 사업 안에는 돈과 시간이 함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을 사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게 됐던 것은 제가 스스로 집을 사야겠다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선택한 그걸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 나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안지연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안지연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정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3남매의 엄마입니다. 6살, 4살, 2살, 세 아이와 함께 정말 숨막히는 그런 육아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희는 목사 부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텐트메이커라고 자비량이라는 형태의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목회는 봉사직으로 하고 싶어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친한 언니, 고마운 언니, 꿈언니, 또 누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들어보셨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못 보셨어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9월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슈가 돼서 정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기 잘생긴 이정재님 보이시죠? 이정재 씨 가슴에 456번이라는 번호표가 있습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참가자가 어떤 사람들이 모집되냐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밖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 게임의 참가자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상금을 향해서 혈안이 돼서 투쟁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죠.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돼서 상금을 거머쥔 사람조차도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인기를 얻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그걸 의도했다고 해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틀 안에 담겨지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신조어들이 생길 만큼 더없이 어려워지고 있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사실 그걸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는 살아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없다는 거, 기회가 없다는 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폐업이라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비량이라는 형태의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단으로 찾은 것이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고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죠. 순진한 목사들이 장사를 잘할 리 없었죠. 1년 만에 카페를 닫게 되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나오고 경제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사실 폐업이라는 그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갑에 10,000원이 없는 날이 허다했고 정말 미팅에 나가는 것조차도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주머니에 돈이 없던, 쌀도 떨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슴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죠. 목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비량 목회라는 건 저희가 돈과 상관없는 옳은 목회,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정말 신락 같은 한 줄기 빛처럼 저희 가정에 아메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금의 스폰서님과 업라인 스폰서님이 저희들을 감사하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만난 업라인 스폰서님은 이 사업을 진행하신 지 20년이 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20년 뒤에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내가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인 것 같다. 잘 되면 좋은 일일 것 같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제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와 저거 떼돈 벌겠다 부자 되겠다라는 거 아니었고요. 신락 같은 그 희망, 그 한 줄기 빛을 따라가 보자라는 심정으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템이 생필품이라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듣보잡인 어떤 제품을 사업 때문에 억지로 사거나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쓰고 있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고 그리고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좋은 제품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생필품들이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필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구매하고 쉽게 쓰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사건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렇게 유가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나와 있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여전히 아무에게도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가습기 살균제가 치약에도 들어가서 난리 났었고 또 생리대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지만 저 제품들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알아볼 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안에서 바로 플랜 B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는 챕터에 환경헌장이 나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생필품 회사가 웬 환경헌장? 환경단체도 아니고 NGO 회사도 아닌데. 그런데요, 이 회사가 환경헌장을 왜 만들었는지 이 뒤에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단에 보면 이 회사의 철학이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남다른 회사죠. 물론 세제와 생필품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인, 무해한 그런 온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그대로인 자연을 물려주자. 이게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아메이 홈케어 제품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했던 세제 광고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강물에 세제가 막 흘러가는 광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메이의 전 세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생분해가 되는 그런 자연 생분해성 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가능했던 거죠. 이 사진은 글로벌 아메이, 미시간주에 있는 아메이 회사의 전경인데요. 저 회사의 뒤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보이시죠? 저 물이 1급수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 보면 공장 어디에도 굴뚝이 없고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필품 회사잖아요. 세제 만들고 치약 만들고 샴푸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들어선 이후 이 도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기회를 얻고 자연을 전혀 해치지 않는 환경에서 회사가 발전하면서 도시까지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죠. 1959년에 창립해서 이제 2024년에 65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에게 크루즈 여행이 기다리고 있죠. 아메이 연구 기술 현황입니다. 세계적인 저널의 커버 페이지에 아메이의 모회사인 알티코에 대한 평가가 연구력 2위, 과학력 4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생필품 회사가 연구력 2위에 뽑혔다는 거는 아메이가 R&D에 연구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기사가 실린 자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회사도 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오직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회사만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5년 전부터 씨앗을 보존해서 그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온전히 관리해서 건강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그리고 2030의 스포츠 뉴트리션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한 XS, 그리고 아티스트리,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데요. 특별히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져주는 그런 아티스트리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생을 책임지는 건강한 퍼스널 케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긴 인간의 건강에 최적화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갈수록 공기질이 정말 안 좋아지는 시대죠. 저는 새아이 엄마로서 이 스카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정말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메이킨,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제가 처음에 업라인 스폰서님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이 아메이킨 냄비 20년 전에 사신 거를 아직도 쓰시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거 보고서 찐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홈 세제 브랜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완전히 생분해가 되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세제입니다.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 국내 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우리가 또 먹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아메이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생필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트는 것 자체부터가 소비죠. 돈을 내고 쓰고 물을 마시고 돈을 내고 화장실 가는데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이 소비로 끝나지 않고 현명한 소비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소비란 바로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아메이 제품 쓰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게 현명한 소비일까요? 기존의 유통 구조에는 원가가 20%입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3% 미만의 원가인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20%도 많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광고 유통비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품의 질이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잘 팔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메이는 파격적으로 원가를 40%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60%에서는 30%는 소비자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마련해서 보너스로 나눠줍니다. 이 보너스에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자기가 제품을 소비한 만큼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구조 속에 왜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쓸 수 있고 편리한 홈쇼핑, 또 만족보증제도 100% 만족보증제도인데요. 어떤 제품이든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도요, 회사가 60여 년간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제도, 노력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 안에 또 같이 있는 거죠. 보너스 분배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메이 홈페이지에서 20만 점의 제품을 한번 주문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메이는 의무 구입은 없습니다. 20만 점이 최초 보너스 발생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여러분이 쓰다가 좋으셔서 이모나 친구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한번 같이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으셔겠죠. 아메이는 광고를 안 하니까요. 그분을 스폰서라고 하고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쓰셨을 때 어떻게 보너스가 분배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달받으신 두 분에게는 각각 3%씩 6,000원이 보너스로 캐시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달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룹에 총 60만 점이죠. 그래서 6%로 계산이 돼서 36,000원의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뒤에 소비하신 두 분의 보너스를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24,000원의 캐시백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얼마를 받으실까요? 스폰서의 그룹에는 총 80만 점이죠. 그래서 6% 48,000원의 캐시백이 주어지는데요. 이 역시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룹에 캐시백을 나눠드리고 12,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으셨나요? 눈치채셨죠? 네,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는 한 번의 노력을 했고 나는 두 번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노력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조금 의심쩍다, 미심쩍다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스폰서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내 위에 있건 없건 내 수입과 내가 전달한 분들의 수입은 전혀 변동이 없죠. 바로 철저하게 노력순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회원수는 아니고요, 매출순도 아닙니다.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가입했고 회원수도 많고 매출도 높지만 내 수입이 더 높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쓰시다가요, 세 분이 한번 쓰시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 분이 쓰시게 되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의 집에 선물이 갑니다. 브론즈 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신제품도 있고 기존의 인기 제품들의 샘플도 있고요. 제품 쓰는 것만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매달 선물까지 주는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 세 분이 소비하시던 그런 폭이 늘어나고 또 함께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6%의 세레그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요, 회사에서는 기존의 캐시백에다가 30%를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100만 원이요, 쓰려고 하면은 별로 쓸 거 없는 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100만 원의 수입이죠. 자산 수입이죠. 인세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지켜지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매달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뭔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눈여겨봤던 가방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히면요, 차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집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수입이라는 겁니다. 매달 지켜지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성장을 해서 1000만 점이 되는 날이 오는데요. 1000만 점이 되는 걸 SP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데요. 개인의 환경과 또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SP의 수입이 150에서 250만 원인데 현재는 사실 보너스 구조가 더 좋아져서 3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합니다. 3개월 유지되면 GP, 3개월 유지되면 PT, 또 6개월 유지되면 파운더스 PT가 됩니다. 파운더스 PT가 되면요, 연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정된 모습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될 뿐만 아니라 또 연말 보너스가 이렇게 상당한 금액으로 목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여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여행에 도전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이 모습이 더 성장해서 연 5천 정도의 수입이 되는 세 분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 모습이 에메랄드인데요. 이 모습이 1년간 지켜지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렇게 되면요,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메랄드는 아메이에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죠. 더 이상 가난해서 속상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 모습이 더 성장하면요, 연 5천 정도 베이스가 되시는 6레그가 나와 함께 사업을 함께 이렇게 성장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모습이 1년간 지켜지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해외 리더십 세미나도 생겨서 또 다이아몬드 여행까지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 모습은 자유로운 삶의 근거가 되겠죠. 저 역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습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돈 때문에 싸우거나 돈 때문에 눈물 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핀 레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무한한 성장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아메이의 철학이 녹아 있는데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트를 바꿈으로써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런 마트 또 이런 홈쇼핑을 통해서 사용하던 그런 생필품들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는 거죠. 정말 좋은 제품으로요. 이렇게 마트를 바꿈으로써 시작됐을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치와 비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돈과 시간의 자유입니다. 사실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그런 구조로 노동 수입의 형태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그래도 전문직이나 좀 잘 나간다 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카페를 망해보니까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개인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주어집니다. 이 플랫폼 사업하면 사실은 정말 유수한 그런 대기업들, 글로벌한 그런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우리 개인,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생필품이라는 아이템으로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 리스크. 리스크가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자본금, 재고 부담. 보통 자영업 이런 것들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저도 피아노 학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 몸 혹사하면서 인건비 줄이려고 제가 더 레슨하고 강사 줄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0% 만족 보증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고요. 어떤 그런 리스크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든든하게 뒤에서 제품과 이런 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상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정말 이 비전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깨에서 큰다 이런 말도 있죠. 저는 이 사업이요, 우리 3명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걸 출발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밑거름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TVN에서 얼마 전에 방영했던 굉장히 정말 인기 있던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자 그 댄서 크루들이 나와서 배틀을 하면서 경연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밑에 이름 보시면 저는 훅이라는 팀의 팬이 됐어요. 이 팀의 리더가 24살에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된 그 친구인데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엄마를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마지막 파이널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춤을 췄습니다. 수어를 통해서 춤을 췄는데요.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15살짜리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 노래의 가사를 절절하게 춤으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사실 좀 의외였어요. 이 팀이 팝핀처럼 격한 춤을 추는 팀인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거나 느꼈고, 줄만 알았는데 저 머리 빗겨주는 장면에서 제가 정말 눈물이 터져서 보는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이 친구가 팀의 엄마가 리더거든요. 되지 못 본인도 하나의 엄마고 또 방청객에 있는 엄마랑 눈이 마주쳐서 아마 그래서 많이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 노래 속에서 엄마가 이런 이야기 하죠.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엄마의 독백인데요. 저희 엄마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느새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딸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 쪽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 영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대충 살다 대충 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의 마음에 신이 심어놓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꿈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꿈을 다시 재발견하고
키워나가고 있고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제가 만난 그 아메이 꿈 안에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꿈을 발견하시고 또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스킨 뉴트리션. 건강을 위해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듯 피부에도 피부 영양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티스트리는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식물 원료에 담긴 영양소에서 찾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맹문동의 자생력이 피부 광채와 활력을 더해주고, 묽은 뿌리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제가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몸에 주는 영양 채워주는 것만큼 피부에도 이제 영양소가 흡수가 쫙쫙 들어요. 피부도 뉴트리를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 오셨을 텐데, 아메이 제품에 유독 찐팬이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계기는 뭐 이런저런 제품을 써봤지만 디톡스를 한 후에 제가 아메이 제품의 가장 찐팬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몸의 그 체중의 변화가 그렇게 없지만 체지방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것과 또 근육이 또 많이 생긴다는 그런 점을 또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세루라 씨를 만나고 이 제품에 대한 그 탁월성을 정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비타민 C를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을 먹어봤고 선물도 받았는데 조금 먹다가 못 먹게 됐어요. 이제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아세루라 씨는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한 5알씩 하루에 한 2-3번 먹게 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감기가 나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제품 있으실까요? 가장 아메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세제 종류예요. 네네. 특히 그 야채 세제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세정이 잘 되는가를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걸 확인을 했고, 또 세탁 세제 같은 경우는 세탁기에 묵은 때라든지 세탁을 한 후에 옷에 이 느껴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아주 잘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써본 제품들이 있는데 세제를 쓴 후에 느낀 것이 세제 자체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아주 효과가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메이 제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찐팬을 만나다를 찍으러 왔습니다. 자, 찐팬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윤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짜 아메이 제품 되게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한 가지만. 아메이 제품은 다 좋죠. 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굳이 말하자고 하면 이 손가락이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못 고쳤던 거를 제가 조인트 가드를 먹고 이게 나아졌어요. 아무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하나 꼽으라면 조인트 가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게 뽑았는데 진짜 조인트 가드가 되게 좋은가 봐요. 네. 근데 젊으신데 네. 퇴행성 관절염이 근데 안 젊어요. 진짜 뼈가 안 젊어요? 네. 맞아요. 이게 한 70, 80대 노인들한테 오는 그런 관절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다시 그러면 젊음으로 돌아갔네요. 네, 덕분 조인트 가드가 없었으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진짜 할머니들처럼 손가락 다 튀어나오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정말 아메이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해요. 아, 네. 네. 그럼 우리 뉴트라이트로 네. 건강 지키자고요. 네, 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화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주에 사는 35살 안민호라고 합니다. 아메이 찐팬이라고 들었는데 제품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맨즈팩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집에서 뉴트리 라이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이 아메이 제품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군요. 네. 피부가 예전엔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 보이세요. 네, 제가 성인 여드름도 심했고 트러블도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맨즈팩도 먹고 아티스트리 제품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예쁜 따님도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 딸도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부터 엽산과 철분제 다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었고요. 지금은 이제 기저귀부터 분유, 씻기는데 바디 용품까지 다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찐팬이시네요. 혼자 쓰기는 아쉽지 않으세요? 네, 너무 아쉬워서 제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까지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자들의 수다라는 주제의 토크 사회를 맡은 윤용호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자영사업, 그리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4명의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썰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강남에서 헤드헌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기업 연구소에서 22년째 연구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이 아메이 사업 같이 하고 있는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 함께 하고 있는 고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도 누구를 통해서 만났는지 또는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의 대학 동창 부부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그분들한테 전달받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두 분이 저한테는 다 낯선 분들이었고 또 저희 집을 방문하신 시간이 저녁 식사 이후 시간이라서 조금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사실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 아내가 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아내가 뭔가 알아본다는데 그럼 남편이 내가 당연히 좀 같이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사업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본업이 목회인데 저는 이제 꿈꾸는 게 자비량 목회라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이제 목회는 봉사직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계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커피를 10년 이상 하면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 내면은 제가 당연히 운영도 잘할 거라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이 다 그렇듯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됐고요. 이제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서 이제 고민이 좀 심각해지던 차에 사업 가이드 지금 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사업 같이 해볼 생각 있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처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애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적으로 이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계수단이 막막해졌고 또 이 자비량 목회의 꿈은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가지고 한번 알아보게 됐었고 당시에 분당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미팅 와서 이제 비전을 보게 됐죠. 처음 들었던 사업 설명에서 비전을 보게 됐고 또 그 이후로는 목회와 충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확인하고 싶어서 전달해 주셨던 어떤 자료들, 음원이나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사업을 알아봤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초대해 주시는 미팅에 10번 이상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검증하면서 목회와의 충돌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목회와의 접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목회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이 사업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제품으로 먼저 접했어요. 제가 류마티즘이 발병했을 때 내과 전문의였던 자영으로부터 이 제품을
전달받았거든요. 가장 기본이라는 XX, 세븐 오메가 3 프로틴을 먹으면서 병원약과 같이 병행해서 먹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타사 제품을 먹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제품을 먹으니까 뭐 속쓰림이라든가 아니면 먹고 났을 때 역한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지했냐면 외사촌 누나가 이 제품을 전하면서 네가 평생 류마티스 약을 먹어야 되니까 몸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아메이 XX, 뉴트리라이트, 세븐 오메가 3,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을 꼭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아니 자연께서는 분명히 아메이 제품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누나는 뉴트라이트 제품도 이렇게 소개하지? 아픈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는커녕 끼어 팔게 하려고 그러나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트라이트가 아메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더라고요. 사업은 제 아내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미술학원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김준현 리더님을 제가 사업에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와이프분이 아니라 여자친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와이프로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하는 조건이 조건이요? 예,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느냐 마느냐가 아니고요. 하면 결혼하는 거고 안 하면은 뭐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 되실 분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이 매우 단호했네요. 예, 워낙 확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믿고 맨 처음에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 예술하는 저한테 제가 고정관념 갖고 있던 그런 그 다단계에 대해서 시킬까. 그런데 확실한 사람이 알아봤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나 재밌는 시작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메이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제품은 참 좋다는 생각을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나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신 분하고 간격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간격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메이 사업을 또 알아보시면서 또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결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또 접하시고 극복하셨는지 좀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 고인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고정관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애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품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제품 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롭지 못해서 제품을 조금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도 이렇게 고정관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목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목회일이랑 충돌 나는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다른 일을 생각했을 때도 똑같이 그런 고민들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메이 사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불법 다단계니 피라미드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은요. 장사를 해보고 싶어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얻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갑자기 사별하셔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가지고 쉽진 않았지만 생필품을 이렇게 방문 판매하셔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운 그런 저희 어머니 친척분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사촌 누나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자영이 의사를 해서 잘 산다는데 왜 그런 어려운 분들이 하는 사업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나 좀 이렇게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사업 설명을 듣고요.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제가 직접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또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직접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보니까 누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참석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이 없이 사업을 다 시작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 아내가 뭔가 알아보는 거에 대한 그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봤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걸 알아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썩 괜찮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이 괜찮은 일인 거하고 내가 이걸 내 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사업을 알아보면서 미팅이나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그 자신의 어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퇴근 이후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자기 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받았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직장인이고 언젠가는 나도 직장을 그만둘 텐데 그 뒤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을 전달한다거나 제품을 전달할 때 아주 재밌는 일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의 경험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하실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던 3년차, 4년차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던 미용실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시장통에 계셔가지고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가장 유명한 치약 제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날 15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개 팔면서 우리 제품은 치약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미 제품 잘 아시죠? 하면서 스킨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뉴트리아이트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문을 좀 받고 이제 2주 뒤에 또 제품들 쌓고 가서 설명을 딱 갔을 때 그 사장님이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여러분들 여기 아메이 천국 같습니다. 사업도 너무 설명도 잘하고 제품도 너무 잘 싸게도 할인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 총각한테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총각으로 환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었지만은 내가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느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아내와 의견 충돌도 많고 또 눈물 나는 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 정리하고 거의 빈털터리 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생계 그리고 또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꿈꿔왔던 또 제가 계속적으로 도전해왔던 자비랑 목회 그래서 거부해왔던 이 기존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다시 해야만 했던 이 순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었던 그 느낌이 나름의 이런 목회적 신념이 꺾인 것 같다 이런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례를 한 100만 원 정도씩 받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가정의 생활비 그리고 사업 미천으로 삼아서 간신히 이제 퍼센테이지 핀에 도전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점심값 없어서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있었고 또 기름 1리터씩 넣으면서 1,500원어치 기름 넣고 간신히 차량 운행해서 집에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참 그런 생각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자신감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그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견딜 수 있었구나. 또 거절받고 올 때, 친한 지인들한테 거절받고 올 때도 제가 지금 나한테는 꿈이 있으니까,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들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요. 사촌 동생 집들이 날이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 그리고 큰 집 식구들이 다 모이는 그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 사업을 전하려면 다른 목적으로 만나는 그 모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 하지 말라는 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은 끈끈하니까 괜찮을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데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 카탈로그며 또 데모할 수 있는 키트들을 다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언제 보여드릴까, 뭘부터 보여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식사 후에 이제 거실에 다 모였을 때 용기를 내서 이제 정수기 데모를 시작합니다. 근데 반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불편해하면서 한둘씩 자리를 뜨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내마저도. 그 넓은 거실에 이제 저, 아버지, 큰아버지만 딱 남았습니다. 더 하기도 뭐하고 마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수습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큰아버지께서 계속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는 했습니다. 초대한 사촌이랑 그날 모였던 친척분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 욕심만 앞세웠던 게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 입장을 보시고 끝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시던 큰아버지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큰형수랑 그 사촌 동생이 정수기를 샀어요. 예, 뭐 제 정보를 전달받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에 그걸 사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아메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대로 하라는 데는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중에 공기청정기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저희 공기청정기가 이제 스카이 제품으로 리비전이 되면서 새로 나와서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제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막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옮기셔가지고 막 인테리어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려운 선배님이었지만 그래도 인테리어를 했으면 그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이거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제품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 선배님께서 안 그래도 먼저 앞서 쓰고 있던 딴 회사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면서 흔쾌히 2대를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잘 해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막 신나서 이제 다음 약속지 이제 대전을 가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선배님 회사 회계 담당 여직원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공기청정기 사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혹시 아메이 사업하시면 세금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전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해가지고 근데요 이거는 저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회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하고 바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간 다음에 어떡하지 하고 아메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거침없이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휴게소에 보면 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안내해준 대로 다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드렸죠. 제가 그걸 하고서 이제 대전을 막 내려가면서 이 아메이 사업이 이게 무점포에 완전 프리랜서 사업이라고 하더니 진짜 이게 핸드폰이랑 노트북하고 자동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다음 미팅을 또 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재밌고 좋은 사례 같습니다. 네, 휴대폰만 있으면 아메 사업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네. 예,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 아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아메 사업을 왜 하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아메 사업이 나 자신하고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메의 가치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물리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일보다 가상성이 큰 일이 더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미술학원 운영하고 아메이 사업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방역이란 이유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못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술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바로 소통하면서 그 결과물 가지고 피드백을 바로 해줘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설령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런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 비대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사업의 장을 크게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열어주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이랑 그 사업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무료로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저는 이 기간에서 사업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런 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환경에서 더 딱 맞는 그런 사업 같더라고요. 아메이라는 그런 메타버스에서 사업을 하고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 예,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연금과 같은 수입을 얻어가지고요. 가족에는 풍요로운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주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맞바꾸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 교육 그리고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하고 싶고요. 또 뉴트릴라이트로 가족들과 함께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준우 리더님은 그 미술 교육 하시는 전문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또 그것과 내 사업을 연결시키는 전문가로 거듭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술학원을 하다 보면 이제 자영업이 혼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대에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메이 사업에서는 항상 이렇게 앞서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 그걸 이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제 확인하는 단계들을 많이 거치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임상을 하게 될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기술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 게 뭐냐면은 저희 실험 장소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20-30분 정도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땀을 흘리게 만들고, 그럼 이제 그 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임상을 참여하시면 저희가 사례비를 드리는데 보통 간단한 임상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사례비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이제 운동을 하고 힘드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드리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 아는 사람들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인원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막 40대, 50대가 인원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달리고 막 해야 되니까 연령 제한을 좀 뒀는데
어떤 분은 막 전화하셔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물어봤더니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할 수 있다고 막 꼭 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게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이 이 뭔가 이 단타성 일이지만 한 5만 원 정도 수당되는 일을라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그거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한 10분 이상 한 20분까지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10분 넘게 달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 너무 중요한데 이 체력관리 안 되신 분들 너무 많구나. 우리는 기껏 사례비를 드리는데 할 수 있다고 와가지고는 달리지도 못하고 땀도 안 나고, 근데 우리는 또 사례비는 드려도, 그러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뉴트리라이트로 건강을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물, 공기를 이제 좋게 관리해주는 또 제품이 있고 또 25% 라이드로 건강을 또 증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건강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우리 노후를 대비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결국에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멀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 텐데 한 20년 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뭔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단을 준비해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좀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예, 저는 목회자로서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아메이 사업 안에서 목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메이 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아메이 사업이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 아메이사의 변하지 않는 슬로건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돕는 일이 우리 아메이 사업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만 봐도 이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간절히 이루고 싶은 사람, 또 최소한의 생계가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지만 자본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는 제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사업가로서는 또 저와 연결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메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많은 이모님들, 또 많은 친구들, 동생들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정말 제가 본업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목회직에서의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가고 싶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단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사업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이 제가 맛본 이 좋은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 리더님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이 우리 미래의 건강과 관련된, 그리고 뷰티와 관련된 그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아주 좋은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들이 이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이뻐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훨씬 더 활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제품의 퀄리티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족하는 이 제품들을 주위 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사업이 시작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인쇄 자산의 가치를 주는 큰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내용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인쇄 자산의 가치가 우리 가족에게 제품으로서의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고인호 사장님이 말했듯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이 각자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너무 진솔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원길입니다. 김영기입니다. 예, 12월이 됐습니다. 우리 또 세미나를 맞이하게 됐죠. 12월 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전 같으면 좀 들뜨고 흥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송년회도 하고, 예, 네. 그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이제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고 이러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여의치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 때 들었던 음원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 이제 동부 지역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렸는데, 집 밖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한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미국은 전자레인지도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팝콘을 이제 튀겨 먹으면서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아메이 사업자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도 실제로 미국 전역에 자신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그제 해서 우리 또 정말 우리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드렸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자적인 우리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멘트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소비자하고 사업자의 차이가 뭐죠?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 차이, 바로 일단은 소비자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제품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단순 소비자가 있고 애용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단순 소비자는 솔직히 제품 한두 번 쓰다 말고 그냥 그 정도 머무르지만, 애용자라면 차원이 다르죠. 일단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분은 애용자이지만 소비자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차원 더 높게 정말 이 소비자의 사업자를 가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거예요. 바로 사업적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A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김영기 사장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A과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업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있어요. 스누피라는 원래 제목은 이제 피너츠라는 만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이라고 나오죠. 그죠? 꼬마아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그 만화에는, 주제는 주어지지 않아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찰리 브라운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게
비 오는 날 아마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길에서 이렇게 젖어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아이는 어이구 불쌍하다고 지나가지만 찰리브라운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줍니다. 바로 동정심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 그것이 뭐냐,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 행동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사업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차원의 첫 번째로 뭐냐면, 정말 사업자라면 명확한 꿈이 있어야 된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자꾸 이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꿈을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돈이 아닙니다. 정말 빼앗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확한 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계연도의 목표라는 거죠. 저는 제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장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에이코아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소비자를 만드는 것과 사업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졌을 때 진정한 사업이 저는 성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툴, 제품이 우리한테는 탁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25센트 라이드, 건강을 위해서 함께 들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스캘프 뉴트리션이 있죠.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자영어로 오픈하시는 분이 있어요. 탈모 케어로. 근데 저희는 그게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애용자를 만들고 사업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하나의 가정에서 나온대요. 가정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 단순 돈이 아닌 우리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2월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